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딱 잡고 갑니다. 왜 지금 하필 책이고 왜 첫 책이 자유론일까? 이게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요즘 정보야 넘쳐나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색은 조각이고 책은 구조예요. 책은 저자가 한 주제를 두고 오래 고민하고 검증하고 자기 해석과 감정까지 꾹 눌러 담아놓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싶을 때 결국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취지는 책 읽으세요가 아닙니다. 그 말 100번 해도 솔직히 안 읽어요.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책을 안 읽어도 책이 가진 핵심은 이해하게 하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맥락 하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근데 깨어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교양입니다. 그 교양의 가장 튼튼한 재료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책이 뭐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근데 원제는 그냥 안 리버티, 자유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예요. 여기서 반전. 자유론은 자유를 찬양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유가 왜 불편한지, 왜 계속 싸워야 지켜지는지, 그걸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이제 인물부터 봅시다. 존 스튜어트 밀 이름부터 묵직하죠. 근데 이 사람 천재 코스프레가 아니라 천재로 키워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제임스 밀. 아들 교육에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밀은 3살에 그리스어, 8살에 라틴어, 12살에 논리학을 배웁니다. 이쯤 되면 동네 친구들이랑 놀 틈이 없어요. 말 그대로 공부머신으로 자란 겁니다. 밀은 자유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자유가 뭔지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2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멘탈 붕괴. 내가 평생 배운 이 지식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나? 답이 아니오였던 거예요. 이때 밀을 살린 게 뭔지 아세요? 시, 문학, 감정.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 경험이 나중에 자유론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반전. 그래서 밀의 자유론은 차갑게 이성 만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성, 실수할 권리를 끝까지 붙잡아요. 정리해봅시다. 밀은 말합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다. 자, 이제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유는 좋은 거라면서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킬까? 이게 자유론의 출발점이에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자유는 좋은데 너무 과하면 문제야. 맞는 말 같죠? 근데 밀은 여기서 딱 멈춰 세웁니다. 아니요, 문제는 자유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여기서 핵심 정리 먼저 갑니다. 밀의 자유 원칙 한 줄 요약.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선택은 틀려 보여도 막아선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엉뚱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하죠. 밀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을 식물에 비유해요. 햇빛, 물, 흙은 같아도 어떤 식물은 키가 크고 어떤 식물은 옆으로 퍼집니다. 근데 다 똑같이 자라. 하고 묶어버리면 전부 시들어요. 여기서 반전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 자유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측도 안 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밀은 말해요. 그 실수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자유는 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관리도 어렵고 참견 욕구도 꾹 눌러야 해요.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회는 점점 숨막히는 안전함으로 변합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성장을 허용하는 용기라는 것. 자, 이제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유를 억압하는 건 국가야, 독재야. 근데 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더 무서운 건 다수입니다. 여기서 핵심 요약 먼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오히려 다수는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걸 좋아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반에 30명이 있는데 29명이 이게 맞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어떻게 되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혼자라서요. 밀은 이걸 다수의 횡포라고 불렀습니다. 법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조롱 침묵. 이게 사람을 더 세게 누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다수는 스스로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상식이잖아. 다들 이렇게 생각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다른 생각은 이상한 것이 됩니다. 밀은 이걸 정말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사회가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게 되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소수 의견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틀릴 권리 자체가 사라지면 맞는 생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왜냐? 검증할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정리합니다. 자유를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권력이 클 때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틀린 생각도 보호해야 한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거슬리죠. 근데 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틀린 생각이야말로 사회에 꼭 필요하다. 왜냐고요? 이유가 3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째,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생각들, 과거엔 다 이단이었어요. 지동설, 노예 해방, 여성 참정권. 처음엔 다 말도 안 된다 소리 들었습니다. 의견을 막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오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틀린 의견은 맞는 의견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박당해 본 생각만이 이유를 갖게 되고 근거를 찾게 돼요. 아무도 질문 안 하면 그 생각은 그냥 암기 과목이 됩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견이 하나만 남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교리가 돼요. 외우긴 쉬운데 살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 밀은 자유 토론을 싸우자가 아니라 생각을 살아있게 하자라고 봤어요. 정리 한 줄. 틀릴 자유를 지키는 사회만이 생각할 줄 아는 사회다. 자, 이제 여기서 다들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데나 자유 주면 사고 나지 않아요? 맞아요. 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예외 조건을 딱 정해요. 핵심 요약 먼저.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때만 개입 가능. 이게 바로 유명한 해약 원칙함 프린서펄입니다. 미리 말하는 해는 기분 나쁨이나 보기 싫음이 아니에요. 불편함, 불쾌감, 도덕적 반감은 개입 사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요. 보기 싫죠? 민망하죠? 그래도 그걸로 법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피해가 없거든요. 반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저런 행동이 사회를 망쳐. 근데 밀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죠? 이 질문을 못 넘기면 그건 통제가 아니라 취향 강요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한은 아주 좁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슬금슬금 커지지 않거든요. 한 줄로 마무리. 자유의 경계는 도덕이 아니라 피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재형 이야기입니다. 미래 이론이 왜 1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유 간단해요.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거든요. 예전엔 자유를 막는 주체가 뚜렷했습니다. 왕, 국가, 검열관.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댓글, 여론, 알고리즘이 자유를 누릅니다. 요즘 사람들 법 때문에 말 못합니까? 아니죠. 욕먹을까봐, 찍힐까봐, 왕따 될까봐 말 안합니다. 여기서 반전.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침묵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이게 미리 말한 다수의 횡포의 완성형입니다.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SNS에서 어떤 의견 하나가 이건 틀린 생각으로 찍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토론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비난 아니면 침묵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안전입니까? 아니면 사고 정지 상태입니까? 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는 자유를 빼앗겼느냐? 아니면 편에서 내려놓았느냐? 정리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가장 빠른 길은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이걸로 바뀝니다. 그래, 사회가 이렇다 치자. 그럼 개인은 뭘 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미리 말한 자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투쟁하라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점검할 용기부터 가져라. 자유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생각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다들 같은 말만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생각 내가 직접 검토해 본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반전. 자유로운 사람은 항상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건지,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는 건지, 이걸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성은 사치가 아니라 사회자산이다. 누군가는 튀어야, 누군가는 다르게 살아봐야 사회 전체가 실험 데이터를 얻습니다. 정리 한 줄.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훈련된 태도다.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 질문으로 묶어볼게요. 왜 자유는 항상 불편할까? 솔직히 말해서요, 자유가 편하다면 이미 다 지켜졌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죠. 자유는 늘 귀찮고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자유가 불편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생각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판단해주면 편하죠. 다들 이렇게 생각해. 이 말 한마디면 고민 끝입니다. 밀은 이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편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 자유를 포기하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생각 근육이 빠집니다. 판단을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판단 자체가 무서워져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처음엔 말 안 해도 되잖아인데 나중엔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가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밀은 말합니다. 자유사회란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생각을 감당하는 사회라고요. 정리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불편함이고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자유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미래 자유론을 쭉 따라왔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유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삶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선택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유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밀은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자유는 오히려 이겁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밀은 단호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회는 절대 성숙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 반전. 밀이 진짜로 두려워한 건 독재자도 국가도 아닙니다. 생각 안 해도 되는 사회였어요. 다수가 대신 판단해주고 알고리즘이 대신 골라주고 우리는 고개만 끄덕이는 사회. 그 사회는 조용합니다.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유로는 정치 이론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길게요. 자유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다.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미리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